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이어지는 후기입니다. 아무도 안 봐주시면 어쩌나, 대꾸 하나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선 후기가 참 늦었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조언을 안 본 것도 아니고 참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진심으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들은 정확히 반반이었어요. 그런 남친과 결혼하지 마라, 고생길이 훤하다 라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사람 좋으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네가 더 열심히 돈을 벌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도 많이 계셨네요. 제가 이 사연을 올린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결혼을 하고 어찌 되었는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동화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사연을 올리고 나서 결혼까지는 참 우여곡절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쪽 집안에서야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무조건 승낙이다 하는 분위기셨지만, 저에게 사정을 전해드린 제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 저희 아빠가 남친을 따로 호출해서 둘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남편 군기 잡으려는 듯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간 아빠가 화난 얼굴로 나오시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일이야? 둘이 무슨 얘기했어? 했지만 당시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이 이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기대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봐야 결국 꿈을 쫓는 가난한 일을 하겠지 싶었으니까요. 근데 기적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죠. 갑자기 웬 식당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시는 분이 부탁해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식당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름을 물어보니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시는 재래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 전집, 반찬집 등등이더군요. 근데 네가 요리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을 텐데 누가 널 믿고 식당 관리를 맡긴다는 거냐, 말도 안 된다 했어요. 업장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였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겠다며 왜 이걸 나한테 맡겼지? 하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실실거리는데 얘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조르고 졸라서 물어봤어요. 전에 남친과 독대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요.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긴 아빠가 머리를 극적거리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빠는 저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조금 얘기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혼인을 거절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청년이 참 밝아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세요. 그러다 결국 가장 문제인 직장,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친이 그랬답니다. 사실 제가 차를 좋아해서 그간 차를 판매하는 일을 해왔었는데요. 우연한 계기에 제가 판매한 몇 안 되는 차를 사신 고객님을 보육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봉사를 하러 가서 이것저것 정리를 돕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후원품을 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서로 구명이다 보니 인사를 나눴는데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두 분이 처음 뵙냐며 사실 두 분은 저희 보육원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단골분들이라며 친하게 지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도 저를 보시고는 너무 반가워하셨고요. 제가 딜러로 활동할 당시 구매 유도 없이 물건들을 진실되게 비교하며 판매해왔던 게 기억난다 하셨는데, 고맙게도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이분이 참 솔직하고 성실하고 사람 냄새미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바람에 바로 새 직장이 생긴 거죠.
그분의 식당들을 저보고 관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현금이 많이 도는 시장 장사에서는 신뢰가 생명이라며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해서 일손이 딸리는데 관리를 맡아준다면 섭섭지 않게 급여를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냐 물으니 고민하다 하겠다고 했고 이제 곧 첫 출근이라고 했답니다. 첫 급여로 제시한 금액은 400만 원. 관리해야 할 매장도 많고 근무시간 역시 매우 긴 편이었지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저희 아빠는 평소 선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계신 사람인데 남친이 꾸준히 선행을 해온 점을 높게서 좋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늘 걱정이라 말하던 직장 문제도 해결이 된 듯 보이니 아빠 표정이 밝으신 거였어요. 얘기를 듣는 순간 상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날 보육원에 물품 및 음식 후원을 하러 오셨던 그분은 시장에서 크게 식당을 벌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분과의 인연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남편은 매장에서 요리하며 운영을 돕는 아주머니들과 급격하게 친해지는 친화력을 보였고 돈 관리까지 청렴하고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 아줌마 관리, 돈 관리 둘 다 확실하게 하는 남편이 더 좋게 보였는지 오래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며 바로 급여도 100만 원을 더 올려주셨더군요. 그와 동시에 맨날 결혼하자 조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일에 빠져 살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며 번 돈으로 정식 청혼을 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제가 이 녀석에게 청혼을 받고 감동이라는 걸 느낄 줄이야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기분이 들며 마음감이 교차했어요. 보란듯이 본인이 번 돈으로 청혼을 한 거라며 나 믿고 결혼하자 하는데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냥 펑펑 울기만 했죠.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 일 욕심이 있다 보니 아이는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사람의 그릇을 너무 작게만 봤나 싶은 것도 있고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돈은 크게 벌어도 여전히 제목 이상의 소비를 하려는 그 점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역시 진국이다 느낀 건 일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시간이 모자람해도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은 나태해질 법한데도 여전히 보육원, 경로당 등등 많은 곳에 선행을 다니며 예전보다 후원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와 제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라 부자가 되면 다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로 그때 선행해야지 하고 살던 사람인데 그때 상황에 맞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니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뿐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인연 덕에 결국 지금의 직장도 생긴 거고 사람의 삶이라는 건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제 남편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남편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지났음에도 후기를 빙자한 자랑의 글을 올려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걸로 족할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